엄밀하게 말해서 그래비티는 SF 영화는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과학적 상상을 그려낸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구 궤도와 우주 공간은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고 우주인이 지금쯤 지구 궤도 어디선가 유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폴로 11호가 지구를 떠난 것이 벌써 49년 전의 일입니다. 달 착륙 때 태어난 아기가 나이 50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에 그래비티는 사상 최고의 SF 영화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비티는 사상 최고의 우주 영화라 불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래비티가 사상 최고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비티의 플롯은 뻔한 헐리우드 재난 영화의 재탕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하고 흔한 이야기에 배경이 우주일 뿐입니다. 영화는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고증에 크게 신경을 썼지만 그렇다고 고증 오류가 없는 작품도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서 선바이저를 내리지 않는 우주 비행사들이라거나 무중력 공간에서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퍼지지 않거나 우주복을 속옷 위에 바로 입는다거나 소화기를 추진제로 삼는 사소한 장면들이 그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비티는 그 어떤 우주 영화와도 비교를 불허하는 압도적인 완성도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 밋밋하게 흘러가는 진행은 오히려 그 비어있는 여백을 은유와 철학의 서사, 상징적 이미지들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아한 묘사로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등장인물과의 관계, 아픔과 아픔의 극복, 그리고 생애의 의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그야말로 유려합니다. 특히 끝없는 우주 공간과 한번 튕겨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반작용이 없는 무중력 공간의 허망함,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당기지 않으면 영원히 헤어져야만 한다는 우주 공간이 주는 공간적 은유, 끝없는 어둠이 펼쳐진 인간에게 한없이 불친절한 우주 공간이 주는 근원적인 공포와 소름 끼치는 고독의 환경, 이 모든 묘사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더할 수 없는 감동적인 체험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비티가 재개봉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역시 가장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역사적인 명작을 영화관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특유의 롱테이크가 주는 아찔한 현장감을 아이맥스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 4DX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산드라 블록, 조지 클루니 주연, 알폰소 푸아론 감독, 그래비티 리뷰입니다. 여러분, 제 리뷰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유영하며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고 있는 두 명의 우주 비행사, 라이언 스톤과 맷 코왈스키. 딸을 잃은 아픔을 지닌 라이언과 베테랑 우주인인 맷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바로 우주 공간에 부유하던 잔해, 우주 쓰레기들이 두 사람과 우주선을 덮친 것이죠. 이야기는 이렇듯 순식간에 덮쳐온 재앙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가 다른 인공위성들과 충돌해서 연쇄 효과를 일으켜 라이언을 덮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파편들이 샤리프를 덮쳐 그를 죽이고 라이언을 튕겨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라이언과 맷의 관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라이언과 그녀를 구출하러 온 맷, 부서진 우주선,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 ISS 우주정거장으로 이동해 소유주를 활용해서 지구로 귀환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모든 일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ISS도 우주 쓰레기에 당한 상태였고 탈출용 소유주 역시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스톤과 코왈스키는 ISS의 소유주를 활용해서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공으로 이동, 텐공의 탈출용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코왈스키와 스톤은 제트팩의 연료 부족으로 ISS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채 밀려납니다. 스톤의 다리에 줄이 묶여 스톤은 정지하지만 코왈스키와 케이블로 연결된 상태에서 코왈스키는 스스로 줄을 놓으며 우주 공간으로 멀어지고 스톤은 참담한 심정을 삼키며 ISS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영화의 전반부입니다. 거대한 스페이스 호러를 보여주고 있는 이 영화, 압도적인 우주 장면과 공포, 가슴이 무거워지는 특유의 무게감을 지닌 흔치 않은 분위기에 관객은 압도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살필 수 있는 것들은 우주 공간의 은유와 라이언 스톤 박사의 아픔입니다. 우주 공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립감, 폐소공포, 무중력이 주는 상실감입니다. 우주에서는 언제든 고립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언제나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넓은 우주, 끝도 없는 곳, 인간에게 한없이 불친절한 우주에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포일지 생각해보면 오싹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공간엔 드넓고 무중력의 자유가 있지만 우주인은 오히려 비좁은 우주선 안에 갇힐 때에만 안전을 느끼고 드넓은 무중력의 자유는 다른 의미로는 감속도, 반작용도 불가능한 한없는 헤어짐의 공간임을 알게 됩니다. 우주는 끝없이 외롭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인간의 환경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 라이언은 딸을 잃은 슬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실입니다. 그리고 라이언은 딸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의 아픔은 생생하고 그녀는 외롭고 그녀는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맷 코왈스키의 질문에 라이언은 가장 그리운 사람으로 딸을 꼽습니다. Somebody down there looking up, thinking about you. I had a daughter. She was 4. She was at school playing tag, slipped, hit her head, and that was it. I was driving when I got the call, so ever since then, that's what I do. I wake up, I go to work, and I just drive. 라이언은 딸을 잃은 슬픔을 달래는 방법으로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녀가 틀어놓는 라디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채널이면 무엇이든입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운전을 했습니다. 무언가 단순한 일에 몰두하며 이야기가 아닌 다른 소리로 소리의 장벽을 친 후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조용한 세계, 소통을 거부한 적막한 세계에서 슬픔을 삼키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So what do you like about being up here? The silence. 하지만 진정한 공포와 적막이 그녀를 덮치자 그녀는 숨겨둔 진심을 드러냅니다. 우주에서 혼자가 되자 간절하게 통신을 요구하고 소통을 바라는 그녀는 사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아픔을 이겨내고 싶었던 상처 입은 영혼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Anyone? 맷 코왈스키와 스톤이 만나고 나서 스톤이 코왈스키에게 받는 안도감, 이 드넓은 우주에서 혼자는 아니라는 사실이 주는 든든함과 따뜻함이 코왈스키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회의 순간도 잠시 베테랑 코왈스키에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코왈스키가 스톤에게 던지는 이야기는 이 영화의 깊이와 여운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Just hold on, and I'm gonna start pulling you in. Ryan, I'm gonna listen. pull you in. You have to let me go. No. The ropes are too loose. I'm pulling you with me. You have to let me go, or we both Not die. letting you go. We're fine. You're not going anywhere. You're not going anywhere. It's not up to you. No. Please don't do this. Please don't do it. Please don't do it. No! I had you. Ryan, you copy? I'm gonna take the Soyuz and come get you. No, you're not. I'm going to get you. Ryan, you're gonna have to learn to let go.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라이언, 딸을 잃어버린 아픔을 영영 버리지 못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자책했던 라이언은 또 한 번의 이별을 눈앞에 둡니다. 코왈스키의 위기. 코왈스키는 그런 순간에도 베테랑다운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과 소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마지막 생존자가 지구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라이언에게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의 충고가 의미하는 것. 죽은 딸을 놓아주지 못해 우울했던 라이언의 본질을 꿰뚫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코왈스키와의 이별은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딸의 죽음처럼 또 한 번의 이별을 겪으며 라이언은 지난날에 무기력했던 자신을 내버린 것입니다. 코왈스키의 도움으로 간신히 ISS에 들어온 라이언에게 이제 코왈스키와의 통신은 사라집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산소를 마시고 정신을 차린 라이언. 라이언을 살려서 ISS로 보내준 보호자 코왈스키의 역할은 끝나고 라이언은 이제 부활, 재생을 합니다. 이것은 라이언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웅크린 라이언의 모습은 마치 태아와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위기는 찾아옵니다. ISS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죠. 이후 급하게 탈출을 시도하는 라이언, 소유주와 ISS 사이에 걸린 낙하산 때문에 소유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 우주 쓰레기가 지구 궤도로 한 바퀴 돌아 다시 ISS를 덮치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특히 ISS가 폭발하는데도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소유주 내부의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막의 공포가 라이언과 관객들을 덮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퍼지는 공포는 조용하고 무겁다는 것. 그러나 소유주에는 연료가 없었습니다. 우주센터와 연결을 시도하지만 안인강이라는 아마추어 통신사와 연결됩니다. 개가 짖는 소리는 그가 지구에 있다는 의미였고 라이언은 좌절합니다.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라이언은 그야말로 약한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는 것은 삶을 포기한 채 마음의 위안에 매달리는 약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를 줄이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슴에 손을 모은 라이언과 안인강의 자장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교차되는 명장면이 스크린을 메웁니다. 죽음과 생의 교차에서 라이언이 만난 것은 코왈스키. 코왈스키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납니다. 보드카를 든 것은 그의 마지막 말을 기억한 라이언이 만든 설정. 보드카는 하나의 위안. 라이언은 마치 코왈스키의 보드카처럼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구했었죠.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는 역시 코왈스키의 목소리로 전달됩니다. There's nobody up here that can hurt you. It's safe. And what's the point of going on? What's the point of living? Your kid died. Doesn't get any rougher than that. But still, it's a matter of what you do now. If you decide to go, then you gotta just get on with it. You gotta plant both your feet on the ground and start living life. Hey, Ryan, it's time to go home. 줄어든 산소, 꿈꾸듯 만난 코왈스키. 그것은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이자 꿈. 이것은 유령이 아닌 스톤의 무의식이 던진 힌트였습니다. 즉, 라이언의 머리에서 만든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안을 찾던 약했던 라이언이 강한 여성으로 뒤바뀌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라이언의 생의 의지를 되찾은 순간입니다. 마치 아기의 울음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함을 라이언은 깨닫습니다. 라이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도 위안도 아니었습니다. 라이언은 생의 의지를 되찾고 다시 하늘을 향해 말합니다. 그렇게 라이언은 딸을 놓아줍니다. I need for you to do me a favor. You are going to see a little girl with brown hair. Very messy. Lots of knots. Her name is Sarah. Can you please tell her? Give her a big hug and big kiss for me and tell her that Mama misses her. You tell her that I love her, Matt. You tell her that I love her so much. Can you do that for me? Roger that. 딸을 놓아주고 하늘의 맷을 향해 기도한 라이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위안이 아닌 자신을 향한 응원이었음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였음을 라이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 3. No, we're just driving. Let's go home. 슬픔을 달래기 위해 찾았던 정막의 공간, 드라이브가 이제는 지겹다는 말. 그것은 또 다른 정막의 세상인 우주가 지겹다는 말이며 라이언이 소음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장면들, 텐공으로 도착해서 지구로 탈출하는 라이언은 그야말로 생의 의지를 불태우는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텐공에서 중국인 유인 우주선을 탄 라이언이 깊고 우울한 정막의 세계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위험한 항해를 펼치는 장면은 단 1초도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Alright, the way I see it, there's only 2 possible outcomes. Either I make it down there in one piece and I have one hell of a story to tell, or I burn up in the next 10 minutes. Either way, whichever way. No harm, no foul. 'Cause either way, it'll be one hell of a ride. I'm ready. 마지막에 지구에 도착한 라이언에게 들리는 것은 바로 소음. 정막의 세계에서 벗어나 소음의 세계로 돌아온 라이언을 반기듯 소음이 맞아준다는 것은 이 영화의 완성도에 전율하게 만듭니다. 태아와도 같았던 라이언이 마치 아기가 첫 걸음마를 떼듯 몸을 일으켜 중력을 견디며 걸어가는 모습은 뭉클한 감동을 느끼게 만드는 명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은유와 상징은 훌륭합니다. 여성 주인공이기 때문일까? 우주는 거대한 자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줄로 이어진 주인공들의 모습은 태아의 탯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탄생과 죽음, 부활에 대한 메타포, 자궁, 태아,
여자라는 이 지겨운 소재들이 우주와 만났을 때 드러나는 압도감은 일품이죠. 그렇기에 이 영화는 무척 여성스러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중력의 은유도 상당합니다. 지구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중력 때문에 추락하고 중력 때문에 힘들지만 중력이 있기에 사람은 그것을 견디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가느다란 줄로 표현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얼마나 가볍게 끊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각적 체험은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무한히 확장되는 것 같은 우주적 체험, 아이맥스로 본 그래비티는 그야말로 우주 공간에 유영하는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시각적 체험은 그래비티의 예술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요소입니다. 20분이 넘는 롱테이크 장면들이 주는 것은 지루함이 아닌 긴장과 압도였습니다. 롱테이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감독의 역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이 삶을 위해 투쟁하는 장면이 뭉클하고 감동적인 것은 또 있습니다. 이 넓은 우주가 적막의 공간이라는 것, 외롭다는 것, 고독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느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고독을 우주적으로 그려낸 작품은 그래비티가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과 선택과 의지로 삶을 선택하고 지구로 귀환하는 라이언의 모습에서 가슴 벅찬 감동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 역시 때때로 깊은 고독과 홀로됨을 이겨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래비티를 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아프죠. 때로 상실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비티는 다시 일어나 중력을 견디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길, 그래서 걸어갈 수 있길, 이제는 놓아주기를. 살아간다는 건 중력을 견딘다는 것. 영화 그래비티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라인의 컬처 실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